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열쇠를 찾는데 도무지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시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내가 뭘 사러 왔더라? 하며 멍하니 서 있거나 아니면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서 하며 당황한 경험 말입니다. 아,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거야. 건망증이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작은 신호들이 더 큰 문제의 전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치매.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드시죠? 내 기억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나의 소중한 추억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간다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치매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국내외 뇌과학 연구진들과 치매 전문의들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면밀히 분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당장 이것부터 끊으세요. 과연 무엇을 끊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지금 당장 끊어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치매에 대한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치매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90세가 넘어도 인지 기능이 완벽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반대로 50대, 60대에도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치매는 유전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치매 환자 중 유전적 요인이 결정적인 경우는 5% 미만입니다. 나머지 95%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뇌에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즉, 지금 40대, 50대이신 분들의 뇌에서 이미 치매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 세계적 의학 저널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치매의 40%는 예방 가능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 4명은 우리의 노력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뇌에 독이 되는 습관들을 끊고 뇌에 약이 되는 습관들을 만들면 됩니다. 오늘은 특히 끊어야 할 것들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이 더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치매를 부르는 5가지 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몇 시에 주무셨나요? 그리고 몇 시간이나 주무셨나요? 혹시 잠이 아까워서 늦게 자요 하시거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잠잘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잠시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을 줄여서 얻는 2시간에서 3시간이
과연 여러분의 뇌 건강보다 더 소중한가요? 수면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잠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신 뇌과학 연구들은 수면이야말로 뇌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뇌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를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뇌 척수액이 뇌 전체를 순환하면서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을 씻어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을 제거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청소 작업이 깨어 있을 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도로 청소차가 교통량이 적은 새벽에만 나오는 것처럼 뇌의 청소 시스템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만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둘째, 기억 정리와 저장이 일어납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하는 작업이 수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들이 서로 소통하며 기억을 공고화합니다. 셋째, 뇌세포 재생과 복구가 일어납니다. 깨어있는 동안 손상받은 뇌세포들이 회복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2013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단 하룻밤만 잠을 제대로 못 자게 한 뇌를 촬영해 보니 아밀로이드 베타가 5% 증가해 있었습니다. 하룻밤만 제대로 못 잤는데도 치매의 원인 물질이 5%나 늘어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의 결과입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자는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수면 패턴도 문제입니다. 평일에는 5시간에서 6시간 자다가 주말에 몰아서 10시간씩 자는 수면 부채 방식은 뇌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마치 일주일 내내 굶다가 주말에 폭식하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를 뇌에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수면 시간을 확보하세요. 성인 기준 최소 7시간, 가능하면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합니다. 나는 5시간에서 6시간만 자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이는 착각입니다. 몸이 적응했다고 느끼는 것일 뿐, 뇌 손상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지 마세요. 셋째,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블루라이트를 피하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고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넷째, 카페인 섭취 시간을 조절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6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즉, 오후 2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10시까지도 몸에 카페인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은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세요. 현대인의 가장 큰 적,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출근길 교통체증,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불안, 자녀, 교육 문제. 우리 주변에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넘쳐나죠.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안 좋다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우리 뇌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들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성적으로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손상받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즉,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기억력을 파괴하는 것이죠. 실제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보면 해마의 크기가 현저히 작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줄어든 해마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뇌 전체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방해하고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마치 녹슨 기계처럼 뇌의 기능이 점점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부정적 사고 패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실제 스트레스 상황보다도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반응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힘들지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너무 힘들어. 나는 능력이 없어. 망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뇌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정적 사고가 반복되면 뇌에서 해당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자주 사용하는 길은 더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부정적 생각을 자주 하면 할수록 부정적 사고 회로가 더 강해지고 결국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부정적 사고 패턴이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2014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1배 높았습니다. 특히 중년기에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노년기 치매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걱정과 불안도 뇌에 독이 됩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나이 들면 어떻게 살지? 아이들은 잘 자랄까? 등의 걱정이 끝없이 반복되면 뇌가 계속 경계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가 피로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트레스 상황 자체를 줄이려고 노력하세요. 불필요한 약속은 정중히 거절하고 완벽주의적 성향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둘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꾸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망했다가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로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이번에는 잘 안 됐지만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어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운동, 명상, 깊은 호흡, 음악 감상, 독서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세요. 넷째, 감사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5분씩이라도 오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맛있는 식사를 했다든지, 따뜻한 햇살을 받았다든지, 가족이 건강하다든지,
감사의 감정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중화시킵니다. 다섯째, 부정적 생각이 떠오를 때는 즉시 중단하세요. 스톱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다른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부정적 생각에 빠져서 계속 반추하는 것은 뇌에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시나요? 얼마나 자주 걱정하고 불안해 하시나요? 이런 패턴들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피곤해.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졌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해야 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해내고 감정을 파악해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언어 영역, 감정 영역, 기억 영역, 판단 영역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둘째, 새로운 자극을 제공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의 생활을 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는 예상치 못한 대화, 새로운 관점,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자극들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신경과 소성을 촉진합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반대로 사회적 고립이 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은 놀랍도록 심각합니다. 2020년 영국에서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6%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회적 고립의 건강에 대한 해로운 영향이 하루 15개 피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고독감 자체가 뇌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뇌에서는 이를 일종의 위험 신호로 인식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지속되면 뇌세포들이 손상받고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불안증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디지털 소통의 증가와 실제 대면 소통의 감소입니다. SNS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사람은 없는 상황. 이런 연결되어 있지만 고립된 상태가 현대인들의 뇌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세요.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고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둘째, 친구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과의 약속을 자꾸 미루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셋째,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취미 모임,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해 보세요. 넷째,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동네에서 산책할 때 만나는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라도 나눠보세요. 다섯째, 혼자 있는 것을 즐기되 고립되지는 마세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드셨나요? 혹시 달콤한 음료나 과자, 기름진 음식을 드시지는 않았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삶의 즐거움 중 하나인데, 그것마저 포기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 즐기는 맛있는 음식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습관적인 섭취입니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보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침에 커피와 달콤한 빵, 점심에는 배달 음식, 오후에는 달콤한 간식, 저녁에는 기름진 야식.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뇌는 조용히 손상받고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당분 섭취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립니다.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뇌에 매우 해롭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혈당이 불안정하면 뇌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화 반응입니다. 혈중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이 뇌에 축적되면 염증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마치 설탕물을 끓였을 때 눌어붙는 것처럼 우리 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당분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뇌세포들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의 치매 발병률을 보면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병 환자일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정크푸드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트랜스 지방, 포화지방,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있는 가공식품들은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뇌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죽어갑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뇌에 치명적입니다. 2012년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젊은 성인들에게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크푸드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마치 마약처럼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서 정크푸드 중독을 일으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정상적인 음식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숨어있는 당분을 피하세요. 많은 분들이 과자나 케이크는 달다고 인식하시지만 의외로 빵, 소스, 드레싱, 심지어 김치에도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둘째, 음료를 바꾸세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커피 음료 등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한 캔의 탄산음료에는 각설탕 7개에서 8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물, 차, 저당분 음료로 바꿔보세요. 셋째,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세요. 현미, 통밀, 콩류, 견과류 등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넷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아마씨 등은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드시길 권합니다. 다섯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블루베리,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등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들은 뇌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끼니를 거르거나 폭식하면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으로 드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을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가공식품과 당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나씩 건강한 음식으로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다른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현대인들은 멀티태스킹의 달인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멀티태스킹이 우리 뇌에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뇌가 멀티태스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멀티태스킹을 할 때 뇌가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매우 빠른 속도로 여러 작업 사이를 전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를 작업 전환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작업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전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 이전 작업의 정보를 잠시 저장하고 새로운 작업의 정보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할 때 전체 생산성이 4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일을 완료하는데 50%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실수도 50%더 많이 발생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뇌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입니다. 지속적인 멀티태스킹은 뇌의 전전두엽에 과부하를 가합니다. 전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계획 능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과로하면 조기에 노화가 진행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멀티태스킹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현대인들은 하루에 150번 이상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6분마다 한 번씩 스마트폰을 보는 셈입니다. 이런 잦은 확인은 뇌를 계속 경계 상태에 두고 깊은 집중을 방해합니다. 또한 SNS의 끝없는 스크롤링, 짧은 영상들의 연속 시청은 뇌의 주의 집중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원하게 되고 차분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디지털 중독의 또 다른 문제는 즉각적 만족에 길들여진다는 점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고 좋아요와 댓글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오랜 시간 집중해서 무언가를 깊이 탐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은 뇌의 회백질 밀도를 감소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싱글 태스킹을 연습하세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하겠지만 점차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완전히 오프라인 상태로 지내보세요. 처음에는 3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셋째, 스마트폰 사용을 의식적으로 줄이세요.
알림을 끄고 불필요한 앱은 삭제하고 침실에는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마세요. 넷째, 깊이 있는 활동을 늘리세요. 독서, 명상,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등 한 가지에 깊이 집중하는 활동을 의식적으로 늘려보세요. 다섯째, 정보 소비를 선별하세요. 무작정 많은 정보를 소비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만 선별해서 받아들이세요. 지금 당장은 이 방송에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안도의 한숨을 쉴 것입니다. 지금까지 치매를 부르는 5가지 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정크푸드, 그리고 멀티태스킹과 디지털 중독. 이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다 해당되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바꿔요?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어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5가지 독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해당되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가장 고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한 한 가지만 집중해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수면을 개선하기로 했다면 1주차엔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끄기, 2주차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3주차는 침실 환경 개선하기, 4주차에는 수면 시간 7시간 확보하기 같이 계획을 세워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습관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반복하세요. 보통 21일 정도 지속하면 습관이 된다고 하지만 완전히 자연스러워지려면 2개월에서 3개월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습관이 자리 잡으면 두 번째 독을 선택해서 같은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세요. 매일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점검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7시간 이상 잠을 잤는가? 오늘 부정적인 생각을 중단시켰는가?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는가? 정크푸드 대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였는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가끔 실수하고 다시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불가피한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밤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내일 아침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세요. 점심시간에는 동료와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오후에는 스마트폰을 잠깐 내려놓고 깊게 호흡해 보세요. 저녁에는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70세, 80세가 되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소중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맑은 정신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뇌 건강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권한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